저게 뭐죠? 선수들이 하나같이 뭔가 가방에 주섬주섬 챙기고 있는데요. 여기 BBC 스포츠에서 한국을 방문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선수들의 귀국 장면을 취재하면서 특이한 물건을 하나 포착했습니다. 정체 모를 물건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팀 K리그와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과의 특별한 경기를 위해 한국에 온 선수들은 한국에 대해 특이한 소감을 남기고 갔다고 하는데요. 토트넘 선수들의 통역을 맡았던 한 통역가로부터 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한국에서의 경기를 위해 한국을 다녀온 올리비아입니다. 저는 토트넘 선수 중 토트넘 소속의 통역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사실 손흥민 선수는 영어를 매우 잘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어 번역이 필요 없어서 토트넘의 전문 한국 통역은 없는데 이번 한국 방문을 위해 아무래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이 필요했어요. 저희 교수님의 추천으로 저와 다른 동료 몇 명이 이번 토트넘 방안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교수님께서 처음 제안하셨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원래 저는 주로 기업에서 요청하는 국제 협상이나 회의에 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나 손흥민 선수 같은 스타를 만날 기회가 없거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기업의 회장님들이나 실무진들이죠. 그런 손흥민 선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한국에 갈 수 있게 되다니 무척 영광이었습니다. 원래도 한국어 배운 걸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만큼은 한국어 번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뿌듯했어요. 영국인인 제가 어떻게 한국어 번역을 하게 되었는지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짧게 설명드리면 이 모든 건 전부 저희 엄마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모두들 일본 문화에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고 한국이나 북한이 비슷비슷한 나라라고 생각하며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때 저희 엄마도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으셨다가 일본에서 유행하던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를 보고 한국 문화에 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엄마는 비야, 너 한국어 꼭 배워야겠다고 하시며 앞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더 유명해질 것 같다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주변에서 다들 참견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거 배워서 어디다 쓸 거냐? 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뭘 할 줄 안다고 배웠냐면서 친구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다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그땐 어린 마음에 엄마에게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한국어는 재밌었지만 친구들의 무시를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한국은 분명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며 언젠가 제게 큰 무기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한국어가 싫으면 그만둬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끝까지 해보자고 하셨죠. 그때 엄마의 말을 듣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어를 계속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은 모두 부러워하고 있죠. 엄마 말대로 한국어는 지금 제게 가장 큰 무기가 되었어요. 한국어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데다 지금은 토트넘 선수들 번역까지 맡게 되었죠. 제가 이번에 토트넘 통역으로 한국에 간다니 제 주변 모든 친구들이 다들 부럽다고 한마디씩 했어요. 옛날엔 한국어 어디다 써먹느냐고 비난하던 친구들이 지금은 싹 다 바뀌었죠.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에 대한 친구들의 부러움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행을 앞두고 토트넘 측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수들의 요청 사항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죠. 간단한 한국어 인사법이라든지 예절을 알려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하게 된 만큼 한국 문화를 최대한 배우고 신뢰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제대로 하고 싶다고 하셨죠. 처음엔 간단한 인사말조차 어눌하게 하는 선수들을 보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아이처럼 더듬더듬 한국어를 하는 게 정말 웃겼거든요. 그렇지만 선수들은 정말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나라에 방문하는 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최대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간단한 수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SNS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팬들의 환영 인사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 팀에 보여주는 기대와 응원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 눈을 의심하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 가수들도 이번 한국행을 응원한다며 기대하는 메시지를 써놓았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이런 환대에 좀 의아했어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친선 경기를 하는 건데
손님 맞이를 제대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한국 팬들의 반응을 알고 토트넘 선수들도 한국 방문에 굉장히 들뜨고 설레했어요. 다른 어느 나라에서 친선 경기를 할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보안팀에서 근무하는 존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존의 반응은 냉랭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영국 현지에서도 인기가 어마어마한데 한국에서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거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공항에서 혹시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안전이 위협될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존은 매일 야근이라고 했어요. 구단 보안팀과 관계자들은 밤낮으로 회의를 거듭한다면서요. 만에 하나 선수들이 부상을 입으면 팀의 전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갔다 오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존의 말을 듣고 좀 의아했어요. 제가 아는 한국 사람들은 선수들에게 피해를 입힐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존은 일본에서 한번 크게 대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탑급 선수들이 많은 구단에서 근무했었는데 일본의 친선 경기를 한번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선수들이었다 보니 공항에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대요. 그런데 처음엔 의외로 질서정연한 모습에 일본 사람들은 유럽 팬들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질서를 잘 지켜준 고마운 팬들에게 호텔 로비에서 팬 사인회를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팬들이 몰려들었지만 질서 정연했던 공항에서의 모습을 떠올리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한두 명의 팬들이 갑자기 선수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밀고 당기기 시작했고 보안이 흐트러지자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렇게 반듯하게 줄을 지키고 서 있다가 순식간에 모두 우르르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현장은 아비규환이 되었고 일본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에게 마구 달려들어 그 선수의 소지품을 가져가기도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했어요. 깜짝 놀라 호텔 직원에게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딱 잘라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좀 매정하다는 생각을 했대요. 공항에서의 모습만 생각하고 경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던 구단 측은 어쩔 수 없이 관계자들이 모두 달려들어 겨우 선수들을 구출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존도 누군가에게 긁혀 크게 다쳤다고 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존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하고 누구나에게 잘 대해줄 것 같지만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한국 방문을 앞두고도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존의 말에 동의하는 척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죠. 아무튼 한국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잔뜩 들떴습니다. 저 혼자 통역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잠깐 짬이 나면 한국 시내를 조금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의아한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밤에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었어요. 그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했죠. 일단 영국에서는 밤늦게 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밤에는 가능한 우버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요즘 유럽에서는 약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길에서 불황자들을 만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어두워지면 귀가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영국은 가게들이 다들 일찍 문을 닫아요. 맥주를 파는 술집만 조금 오래 하는 정도지 모든 가게들이 적당한 시간에 문을 닫기 때문에 거리가 꽤 어둡거든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 속에서는 항상 밤에도 길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자유롭게 앉아서 맥주를 마시는 게 늘 신기하다고 여겼어요. 드라마 속이니 그저 연출해 놓은 장면일까 싶기도 했죠. 그리고 한국의 올리브영이라는 곳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피부가 어찌나 좋은지 잡티 하나 없는 맑은 피부가 정말 부러웠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피부가 하얗긴 하지만 잡티가 너무 쉽게 생기는 얼굴이라 피부에 가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화장이 두꺼워지곤 하는데 한국인들은 늘 맑고 투명한 피부에 화장도 진하지 않고 수수하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리브영에서 한국 화장품을 잔뜩 사와서 화장이라도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가는 날까지 하고 싶은 것들을 잔뜩 정리해뒀죠. 그러곤 한국에 가게 되는 날 저는 손흥민 선수를 가까이서 보고는 속으로 좀 놀라고 말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일일이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저 정도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되었으면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좀 무게 잡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중을 받을 법도 한데 스텝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잠깐 통역을 도와주러 온 저에게도 선수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어서 고맙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저는 너무 영광인 나머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어버버했던 게 지금 생각해도 속상한 것 같아요. 정말 젠틀하게 인사를 건네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상한 장면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보안팀이었던 조는 안절부절하고 있었거든요. 말을 걸어보니 어제 걱정돼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했습니다. 어제 2시간 정도 잠깐 잠을 잤는데 모두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공항이 아수라장이 되는 꿈을 꿨다고 했죠. 저는 존의 말에 꿈은 원래 반대라는 한국 얘기가 있다며 아무 일 없을 거라며 웃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존은 비행기에서 내리기까지 잔뜩 긴장했습니다. 공항에서만 딱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런데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기 전 손흥민 선수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러곤 다 같이 싱글벙글 웃으며 옆에서 함께 들어보였죠. 그건 태극기였습니다. 분명 많은 팬들이 올 거라 예상하고 손흥민 선수가 준비한 퍼포먼스였어요. 그의 팬을 위한 세심한 퍼포먼스에 감동했죠. 그렇게 게이트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존 역시 어안이 벙벙해했죠. 존의 모든 걱정이 기우였다는 게 그 자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파가 공항을 가득 메웠지만 그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팬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고 토트넘 선수들을 향한 환호성은 귀가 터질 듯 했지만 모두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심지어 선수들이 이동할 수 있게 자발적으로 길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존과 보안팀은 어리둥절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지만 존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공항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어쨌든 안전하게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버스에 탄 선수들은 한국 사람들의 환대에 엄청 놀란 눈치였어요. 손흥민 선수를 향한 팬들의 환호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해줄 줄 몰랐다며 손흥민 선수를 대단하다고 치켜세웠어요. 그날은 선수들이 숙소에서 쉬는 일정이었는데 저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편의점에서 맥주를 먹어보는 시간 말이죠. 존과 함께 호텔 근처 편의점에 나가자고 했고 존은 저에게 갑자기 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가긴 어딜 나가냐며 미쳤냐고 했어요. 저는 드라마에서는 괜찮았다고 설명하자 그건 드라마니까 괜찮은 거라고 했습니다. 풀이 죽은 제 모습을 보고서 존은 조금 미안했는지 그럼 나갔다가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돌아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존은 잔뜩 긴장해서 호텔 밖으로 나갔고 나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밤길이 환했거든요.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밤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죠. 잔뜩 움츠러들어 경계태세를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편안하게 다니는 한국 사람들을 보고 저희 둘도 긴장을 풀고 편하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 도착해 맥주를 고르고 있는데 존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있다면서 이거 먹어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거 되게 맵다던데 괜찮겠냐고 물었고 존은 남자라면 이 정도는 가능하다며 호기롭게 불닭볶음면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삼각김밥을 먹어보고 싶어서 수많은 삼각김밥 중 가장 맛있어 보이는 걸 골라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편의점 앞에 앉아 맥주를 따서 먹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면을 실제로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게 번뜩하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걸 혼자만 즐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받자마자 한국 밤거리는 진짜 드라마랑 똑같다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라면에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보곤 부러워하셨어요. 엄마에게 다음에 꼭 같이 오자고 약속을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존이 좀 이상해 보였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는 마치 잔뜩 화난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존에게 너 무슨 일 있어?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존은 불닭볶음면 이거 진짜 맵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냐며 너무 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사람들한테도 맵다고 하던데
당연히 맵겠지 하며 웃을 수밖에 없었고 존은 그래도 영국 남자 자존심이 있다며 꼭 다 먹어볼 거라고 하더라고요. 매워도 일단 계속 땡기는 맛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땀을 잔뜩 흘리며 매워하는 존을 보면서 삼각김밥이라도 같이 먹으라고 삼각김밥을 건넸고 존은 삼각김밥을 먹어보더니 너무 좋아했어요.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것도 좋은데 일단 너무 맛있다고 환호했죠. 그렇게 저희는 편의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날은 SNL 코리아에서 신도림 조기축구 회편을 촬영하는 날이었죠. 저는 이 선수들로 코미디 프로를 찍는다는 게 의아했고 선수들이 재밌어 할까 싶어 걱정되는 마음으로 촬영장에 갔죠. 그런데 저는 촬영장의 한국 스태프들 때문에 좀 당황했습니다. 존에게 물어보니 보통 영국의 촬영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라고 했어요. 한국 스태프들은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현장은 아무래도 우왕좌왕하기 마련이고 시간이 좀 늘어지는 편이라고 했는데 여긴 마치 기계처럼 일을 딱딱 진행했습니다. 각자 맡은 일을 성실하게 진행하는 한국 스태프들을 보면서 정말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촬영 현장을 잘 모르지만 존은 한국의 체계를 영국에도 도입하고 싶을 지경이라고 했죠. 누군가 한국 사람들을 무조건 급하게 하려고 하는 빨리빨리의 민족이라고 비꼬는 듯한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은 빠른 건 물론이고 굉장히 꼼꼼했죠. 작은 것 하나도 대충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효율적인 시스템에 더욱 열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선수들이 모였을 때 다들 긴장한 듯 보였지만 동시에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대본 리딩을 시작할 땐 정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외국 선수들의 한국어 발음이 쉽지 않아 제가 옆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어했던 선수는 히샬리송이었는데 이모 여기 살이라는 장면을 30분 넘게 연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두 글자 때문이었죠. 바로 살이라는 단어가 뭔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글자를 쉽게 해결해준 스텝이 있었습니다. 사리를 사이다로 외우라는 얘기를 듣고 히샬리송이 단번에 외워버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촬영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의외였습니다. SNL 촬영에서는 골키퍼를 맡았었는데 자긴 공격수가 더 잘 어울린다든지 본인의 입으로 손흥민 선수 최고라는 얘기를 할 땐 정말 재밌었죠. 그런데 제이미 돌리가 굉장히 의아해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 보는 장면이라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바로 휴지를 깔고 수저를 놓는 장면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처음엔 접시 위에 휴지를 놓은 다음 수저를 놓는 바람에 스태프들이 모두 박장대소를 했어요. 테이블 위에 바로 두면 더러울 것 같아 휴지를 놓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해줬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나 보다 싶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히샬리송이 소주를 따르는 부분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소주병 목 부분을 치고 따르는 장면을 연출해야 했는데 너무 잘해서 손흥민 선수가 웃음을 참느라 혼났어요. 히샬리송도 너무 재밌어했죠. 한국 스태프들의 배려와 빠른 일처리 덕분에 재밌게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연기가 축구보다 어렵다며 못하겠다고 웃어 보였지만 히샬리송은 다음에 또 하고 싶다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촬영이 마무리되고 잠깐 자유시간이 생겼고 저는 바로 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올리브영이었어요. 생각보다 올리브영이 도시 곳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덕분에 금방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길 오기 위해서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요새 뷰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저도 한국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반질반질한 피부를 가질 수 있다니 들떴습니다. 올리브영에 오기 위해서 그동안 유튜브로 한국 메이크업 영상이나 화장품 리뷰 영상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 유튜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컨텐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컨텐츠는 영상 조회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운 편이죠. 바로 올리브영에서 산 것들을 막 소개하며 자랑하는 영상이거든요. 저는 미리 그 동영상들을 보면서 사고 싶은 걸 휴대폰에 가득 저장해 놓고 직원들에게 제가 저장해 놓은 사진을 보여주며 다 찾아달라고 말했죠. 그렇게 두 손 가득 한국 뷰티 제품을 사서 호텔로 돌아왔어요. 짧은 자유시간을 정말 알차게 잘 사용한 것 같아
스스로 뿌듯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선수단은 모두 한국의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2년 전 한국에 와서 한우를 먹어본 덕에 이번에도 매우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날은 돼지고기 집으로 향했는데 선수들은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어김없이 식탁 위에는 수많은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마치 뷔페 같았거든요. 반찬은 모두 색깔도 모양도 다양했고 건강식으로도 손색 없는 음식이었어요. 먹기 전 눈으로 볼 때부터 이미 즐거웠죠. 그리곤 곧 아주 뜨거운 숯불이 나왔고 선수들은 모두 정신없이 한국 바베큐에 빠져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왜 스테이크로만 먹고 이렇게 안 먹는지 모르겠다며 몇몇 선수들이 답답해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손흥민 선수가 사준 바베큐 식당을 찍어 자랑하듯 올렸고 팬들은 한국 바베큐에 엄청난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민헨 선수들과 경기를 마무리하고 한국을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존이 갑자기 투덜거렸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고 예의를 잘 지켜주는 줄 알았다면 오기 전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고 말했죠. 저는 배부른 투정이라며 웃었고 존은 다른 나라들도 모두 한국 같았으면 정말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례로 내려오는 선수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들 뭔가를 잔뜩 들고 있었죠. 히샬리송은 아예 여행용 가방을 하나 더 들고 왔더라고요. 짐이 왜 이렇게 늘었냐고 물어보니 가방을 어제 급하게 하나 더 샀다며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히샬리송의 가방 안의 물건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가방 안에는 쌀과자를 비롯한 한국 과자들이 잔뜩 담겨 있었거든요. 히샬리송은 한국 팬들이 먹어보라고 준 과자들이 너무 맛있어서 미리 준비했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선수는 진짜 더 특이한 걸 챙겨간다고 했어요. 자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요. 따라 내려오는 선수도 무언가 한 보따리를 챙겨가는 것 같았습니다. 와이프가 꼭 사오라고 했다며 가방 가득 마스크팩을 챙겼더라고요. 모두들 한국 기념품에 푹 빠진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선수단은 공항에 도착했고 많은 팬들과 취재진들이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선수들은 하나같이 한국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했어요. 특히 고깃집 투어 얘기가 나오자 모두들 입맛을 다시더라고요. 팝에 사르는 갈비는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라며 손흥민 선수에게 영국에서 한 식당을 또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한국이라 어쩔 수 없이 지켜봤지만 모두 살이 너무 많이 쪘다며 영국 가면 체중 감량 프로그램부터 해야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이번 한국 여행도 너무 즐거웠다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가방 속에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한국에서의 따뜻한 추억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영국에 돌아가서도 한동안은 한국을 추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방문이 축구를 넘어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오늘 올리비아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물건에 푹 빠진 정상급 축구 선수들이라니 정말 뿌듯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주장이 되어 팀원을 이끌고 한국에 오게 되다니 더 감회가 새롭네요. 축구협회만 잘하면 될 텐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이를 데가 없습니다. 쌀과자와 K바베큐에 푹 빠진 선수들에게 다른 음식은 또 어떤 걸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댓글로 많은 의견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